다음으로 실무시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거래처 등록 메뉴에서 신규 거래처를 등록하시오. 주어진 자료 외에 다른 항목은 입력할 필요 없음. 거래처 등록에서 하겠습니다. 거래처명이 천천상사, 일반 거래처죠. 7171 주 천천상사. 그리고 이게 유형이 매출이니까 1번을 선택을 하고요. 사업자 번호 12986788690, 대표자 성명 이부천이라고 나와있죠. 업태, 도매 다 써주시면 됩니다. 종목, 전자제품, 주소, 이 6편 번호 입력 생략함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냥 여기다가 그냥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쓰겠습니다. 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1077, 로얄 프라자 201호 계산동. 이렇게 쓰시면은 끝이 납니다. 2번. 금왕전자의 기초채권 및 채무의 올바른 잔액은 다음과 같다. 거래처별 초기 2월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가 있으면 수정을 하시오 라는 것입니다. 거래처별 초기 2월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매상 매출금부터 먼저 보면 여기 대전전자밖에 없는데 대전전자랑 목포전자가 있죠. 그리고 대전전자는 300만원이 맞으니까 고치지 않을 것이고요. 목포전자 F2키 눌러서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200만원. 그리고 외상매입금 보면 손오공 상사, 사오정 산업, 저팔계 산업 여기 3개인데 여기는 손오공 상사랑 사오정 산업밖에 없죠. 그래서 바꿔야 될 거는 저팔계 산업만 없애주면 끝이 납니다. 이거 F5키 눌러서 데이터 삭제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받으러 옴 다시 가서 대구전자인데 여기는 60만원인데 올바른 건 30만원이죠.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차액이 0이 뜨게 됩니다. 다음으로 3번.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정기분 재무상태표, 정기분 손익계산서, 원가계산 명세서, 정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 중 관련된 부분을 수정하시오. 계정과목 소모품인데요. 틀린 게 판관비로 200만원을 과다 계상했다고 합니다. 올바르게 하려면 이 판관비 항목의 소모품비를 제조원가로 바꿔줘야 됩니다. 200만원만큼 말이죠.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일단 원가, 제조원가 추가 반영해야 된다고 하니까 원가명세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소모품비 여기 300만원인데 200만원 추가 반영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500 이렇게 하면은 됩니다. 그러면 이게 바뀌거든요. 그리고 일단 이거 지워주고 손익계산서 항목에서 제품 매출원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단기 제품 제조원가 뭐 305180000이잖아요. 원가명세서 다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잘 보면은 여기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307180000입니다. 근데 여기는 305180000이죠. 근데 그래서 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이걸로 바꿔줘야 됩니다. 200만원 여기다 추가를 했으니까 말이죠. 307180000 추가를 하고요.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은 소모품비 이게 판관비 항목이거든요. 과다 계상을 했다고 했죠. 그러면은 이거를 800만원으로 줄여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매출원가에서 200만원이 증가했고 판관비에서 200만원이 감소됐기 때문에 단기순이익은 그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순이익이 바뀌지 않으면 그 재무상태표에 있는 잉여금 처분 계산서 이익잉여금 항목 있잖아요. 이 2월 이익잉여금 이것도 바뀌지 않고요. 그리고 정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 이것도 바뀌지 않기 때문에 수정을 안 하고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번.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이용해서 입력하라고 합니다. 유의사항 한번 보시고 하면 좋고요. 7월 20일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매도 가능 증권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처분하고 대금은 보통예금으로 회수하였다. 일반 전표 가서 하겠습니다. 7월 20일이고요. 보통예금으로 회수하였다고 합니다. 차변에 보통예금 쓰고 이게 처분가액이 2,900만원이죠. 일단 이렇게 쓰겠습니다.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을 없애야 되잖아요. 매도 가능 증권 이게 두 개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재무상태표 가서 엔터를 치면은 매도 가능 증권이 나와 있죠. 여기 투자 자산에 엔터를 치면 이게 매도 가능 증권이 계정 과목 178이잖아요. 둘 다 178. 그러니까 여기는 178 항목을 쓰는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가서 F2 키를 누르면 매도 가능 증권 178이죠. 이걸 써야 됩니다. 근데 이게 2,900만 원이 아니라 공정가치, 정기말 공정가치가 제대로 했다고 하니까 2,800만 원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 공정가치 2,800에서 원래 취득가액이 2,400인데 2,800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이 400만 원 정도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남아 있는지. 보시면 밑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400만 원 남아 있죠. 이걸 없애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가보면은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을 없애는 회계 처리를 해야 되니까 차변에다가 없애야겠죠.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이거를 400만 원어치를 없애주고 그 다음에 차액이 여기 500만 원 정도 있잖아요. 여기다가 매도 가능 증권 처분이익 이렇게 쓰셔야 합니다. 약간 복잡하죠. 이렇게 하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2번 9월 26일 창고에 보관 중인 원재료 55만 원을 공장에서 사용 중인 기계장치 수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 원재료를 기계장치 수리를 위하여 사용을 했대요. 9월 26일 가겠습니다. 원재료를 일단 없애야죠. 대변의 원재료를 없애는데 55만 원이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원재료 등 재고자산에 지금 대체가 된 거예요. 일단 차변부터 먼저 쓰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리니까 수선비죠. 공장에서 사용 중인 기계장치 수리니까 수선비인데 이게 제조원가죠. 이렇게 하는 건데 적요 부분에다가 타계정으로 대체가 됐죠. 원재료가 수선비로. 그러니까 8번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원가 명세서 반영분 수선비 제조원가로 반영돼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끝이 나고요. 좀 어렵죠. 이 회차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11월 4일 가보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 가세자인 100토스트에서 공장 생산식 직원들의 간식용 토스트를 주문하였다. 현금으로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았다. 라고 하는데 보면은 현금을 지급했대요. 대변 현금 쓰겠습니다. 현금으로 총합계가 2만 원이죠. 근데 차변에는 공장 생산진 직원들 간신욕이니까 복리후생비 제조원가 쓰면 이렇게 쓰면 끝이 납니다. 그리고 4번 11월 5일 전기에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 충당금과 상계 처리했던 대전전자의 외상 매출금 50만 원이 회수되어 당사의 보통 예정 계좌에 입금되었다. 11월 5일입니다. 보통 예금 계좌에 입금됐으니까 보통이라고 쓰고 50만 원이죠. 그리고 대변은 대손 충당금입니다. 대손 충당금인데 외상 매출금 거니까 이 109 코드를 써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마무리가 되는데 이게 원래는 어떤 회계 처리냐면은 원래 외상 매출금이 회수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을 다시 살려 놓는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게 매출 채권이라고 하겠습니다. 매채 50만 원이고 그리고 여기다가 대손 충당금을 대충으로 제가 쓰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매출 채권이 결국엔 없어지는 거잖아요. 회수가 된 거니까. 그래서 매출 채권이 또 여기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매채 50만 원 이렇게 없애고 여기에 보통 예금으로 했다니까 보통으로 쓰고 이게 50 원래는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는 건데 총으로 하면 결국 매출 채권이 이렇게 없어지죠. 그래서 보통 예금 50만 원, 대손 충당금 50만 원 이런 회계 처리만 남게 되는 것이죠. 5번 11월 8일 기계장치 구입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2기 예정 신고 기간에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1,030만 원이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부가가치세 제2기 예정 신고 기간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를 하였다.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미수금을 없애줘야겠죠. 11월 8일 가겠습니다. 일단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이 되었대요. 차변에 보통 예금 103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미수금을 없애줘야겠죠. 이렇게 하면은 끝이 납니다. 11월 30일 거래처인 에이스에 수출한 제품에 대한 외상 매출금 2,000달러를 회수하였다. 외화로 회수한 외상 매출금은 즉시 원화로 환전을 했다고 합니다. 보통 예금 계좌에 입금이 되었대요. 일단 11월 30일 가서요. 보통 예금 계좌에 입금이 되었는데 차변으로 보통 예금부터 쓰겠습니다. 보통. 근데 이게 지금 회수를 한 게 11월 30일에 회수를 했대요. 2천만 원을. 그러니까 2천만 원에다가 회수일의 환율 1150원을 곱하면은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 2,000달러에다가 1150원 이거 곱하면은 230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예금에는 총 230만 원이 들어오는 것이고요. 이제 대변에 외상 매출금 이게 11월 30일이 아니라 선적일 기준의 외상 매출금으로 이 외상 매출금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 1,100원으로 했을 겁니다.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메인 매출 점표에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1월 30 말고 11월 1일이죠. 그러면은 제품 수출 했는데 220만 원으로 했잖아요. 2,000달러 곱하기 1,100 하면 220만 원이거든요. 이걸 없애줘야겠죠. 이거 없애는 거는 일반 점표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없애겠습니다. 외상 매출금 이게 220만 원이고 외상 매출금 관련됐으니까 거래처 에이스 써야겠죠. 쓰고 나머지가 이제 대변 잔액이 10만 원이 남잖아요. 근데 원화로 즉시 환전을 했고 입금이 다 끝난 거니까 이거는 외화 환산이 아니라 외환 차익 계정으로 씁니다. 이렇게 하면 끝이 나는 것이죠. 그리고 문제 3번부터는 메인 매출 점표 입력 메뉴를 이용해서 입력을 하는 거고요. 10월 16일 한국마트에서 대표이사 신윤철이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노트북 한 대를 250만 원 외상으로 구입하고 전자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라고 하는데 쓰겠습니다. 10월 16일 이거 업무와 무관한 거죠. 그러니까 54번 불공제로 쓰고 품목 노트북이죠. 뭐 수량 써 있으니까 쓰겠습니다. 이렇게 쓰는데 코드 한국마트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받았다고 하니까 여로 하고요. 불공제 사유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이걸로 선택을 하고 분계는 제가 혼합으로 하겠습니다. 3번 이거 원재료가 아니라 가지급금 계정을 써야 됩니다. 가지급금. 그리고 이게 여기는 거래처를 바꿔줘야 돼요. 대표이사 신윤철에 대한 가지급금이잖아요. 신윤철 치면은 이렇게 바꿔줘야 되고요. 대변 항목은 이게 개인적으로 이용했는데 지금 미수금이죠. 미수금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우리가 지급을 한 거니까 미지급금 계정을 써야 되겠죠. 이게 노트북이 상거래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미지급금 계정을 쓰고요. 이렇게 하면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2번 10월 21일 송송유통의 제품을 판매하고 다음과 같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판매대금 중 1,000만 원은 지주상사가 발행한 어음으로 받았고 나머지는 다음 달에 받기로 하였다.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10월 21일에 가보고요. 유형이 이거는 우리가 발급을 판매를 한 거니까 발급한 거고 세액이 있죠. 그러니까 11번 과세 매출이고 품목 전자제품이라고 쓰겠습니다. 수량 단가 무시하고 4천만 원이라고 쓰고요. 이게 부가세 나와 있고 공급 처명이 송송유통이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았으니까 1번 여 분계는 혼합으로 제가 3번으로 하고요. 대변은 제대로 돼 있는데 차변이 지금 지주 상사가 발행한 어음으로 받았대요. 일단 받을 어음으로 쓰고 이게 거래처가 송송유통이 아니라 지주 상사라고 바꿔야 됩니다.
지주 상사한테 이 어음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게 1,000만 원이죠. 나머지 금액은 다음 달에 받기로 했대요. 그러면 외상 매출금. 그렇게 해서 이거는 송송 유통이 맞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끝이 납니다. 11월 2일 이에스텍으로부터 공장 시설 보호를 목적으로 CCTV 설치를 완료하고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 총액 330만 원 부가세 포함인데 이것 중에 현금으로 3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10회에 걸쳐 매달 말 균등 지급하기로 하였다. 시설과 장치 과목을 사용하라고 합니다. 11월 2일 그리고 우리가 매입한 거죠. 매입한 것 중에서 이게 부가시세 포함이니까 과세 매입입니다. 51번. 그리고 CCTV라고 쓰겠습니다. CCTV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포함이니까 300만 원이죠. 그리고 ES텍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았다니까 분계는 혼합으로 하고요. 이게 원재료가 아니죠. 시설장치라고 바꿔주고 대변은 현금으로 지금 30만 원을 지급했다고 하고요. 나머지 이게 외상 매입금이 아니라 미지급금입니다. CCTV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끝이 납니다. 그리고 11월 27일 당사는 본사의 사옥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즉시 건물을 철거한 후 철거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구 건물 철거 비용 3,300만 원 중 1,500만 원은 보통예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였다. 이것도 좀 까다로울 수 있는 문제인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불공제예요. 왜냐하면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건물을 철거했는데 어쨌든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건물 철거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토지 관련 지출이라서 불공제 54번으로 하고요. 품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공급가액은 3,000만 원이죠. 그리고 철거 이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았다니까 이게 불공제 사유는 F2키를 누르면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이걸로 해주고요. 분계는 혼합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원재료가 아니죠. 토지라고 써야 됩니다. 토지 관련 지출이잖아요. 그러니까 토지라고 쓰셔야 되고 대변은 일단 보통예금으로 지급을 했대요. 1,500만 원. 그 나머지가 미지급금이죠. 이렇게 하시면 끝이 납니다. 12월 1일 개인 소비자인 권지우 씨에게 제품을 240만 원 판매하고 판매 대금은 신용카드로 결제받았다. 신용카드에 의한 판매는 매출 채권으로 처리한다. 라고 하였죠. 12월 1일 매출을 한 거고 보니까 부가세가 있죠. 이게 잘 보면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았대요. 그리고 부가세액이 있으니까 잘 보시면 카드 과세입니다. 17번. 품목 나와 있나요? 품목이 안 나와 있는데 그냥 제품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공급가액 240만 원이죠. 그럼 이거 다시 240으로 쓰겠습니다. 24만 원이죠. 부가세는. 코드는 권지우. 그리고 이게 신용카드사가 여기 카드 종류가 국민카드니까 국민카드를 쓰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분계는 혼합으로 할 거고요. 잘 보면은 대변은 잘 썼는데 차변이 이제 매출 채권으로 처리한다고 했는데 매출 채권이 없어요. 그러면은 외상 매출금으로 씁니다. 왜냐하면 받을 어음이 없잖아요. 이게 어음을 받는 게 아니니까 외상 매출금 계정을 써야 되고 이 거래처가 국민 카드입니다.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굉장히 좀 까다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다음으로 6번 12월 20일 미국 소재 법인 동호와 8월 4일 직수출 계약을 체결한 제품 5,000달러의 선적을 완료하고 수출 대금은 차후에 받기로 하였다. 직수출 계약일의 기준 환율은 1,180원, 선적일의 기준 환율은 1,185원이다. 1,185원 선적일 기준 환율 써야죠. 12월 20일 선적을 완료했대요. 그러면은 일단 수출이니까 16번을 씁니다. 16번 제품이라고 쓰고요. 공급가액은 5,000달러에다가 1,185를 곱해야 됩니다.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 5,000에다가 1,180 곱하면은 80이 아니라 85죠. 85 선적일 기준 환율이니까 5,000달러 곱하기 1,185 5
59만 2,500원, 590만 2천 592만 5천 원이 나오네요. 그러면 공급가액 592만 5천 원 이렇게 나오고, 동호죠? 동호. 영세율 구분에 직접 수출로 정해주고요. 수출 신고 번호 생략한다고 했으니까 생략을 하고, 여기 붕괴를 혼합 3번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변에는 외상 매출금을 써야겠죠? 외상 매출금 이렇게 쓰면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문제 4번인데요. 일반 전표 및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된 내용 중 오류가 있는 거 수정하라는 내용입니다. 8월 25일 확정 신고 기간에, 일기 확정 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납부세가 가산세 16만 2,750원을 보통 예금으로 납부하고 일반 전표에서 세금과 공과로 회계 처리하였다. 단 6월 30일에 부가가치세 회계 처리를 확인하고 가산세는 세금과 공과 판으로 처리하시세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먼저 일반 전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반 전표에 8월 25일 일단 이렇게 회계 처리를 했대요. 세금과 공과 전부로. 근데 6월 30일 걸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이렇게 상계를 해가지고 미지급 세금이 남아 있어요. 결국에는 2,259만 7,090원. 이거 적겠습니다. 먼저 22597090. 이게 미지급 세금이 없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가산세 16만 2,750원도 같이 없애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에다가 가산세가 16만 2,750원 이거죠. 이거 두 개를 합하면은 얼마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 전표 가서 다시 8월 25일로 들어가면은 22759,840이잖아요. 이게 두 개를 더해보면 2597090 그리고 162750 하면은 22759,840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수정을 해줘야겠죠. 얘네 가산세 세금과 공과 판으로 처리하라고 했으니까 가산세는 먼저, 얘는 먼저 제가 아까 미지급 세금이라고 했으니까 미지급 세금이라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22597090 이렇게 되고요. 차액이 16만 2,750원 있잖아요. 여기 차변에다가 다시 세금과 공과 판관비로 처리를 한다고 했으니까 하고, 이렇게 하면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것도 좀 까다로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월 17일 E+로부터 구매한 스피커의 대금 220만 원을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하고 일반 전표에서 상품으로 회계 처리했으나, 사실은 영업부 사무실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고 지출 증빙용 현금 영수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회사는 비품으로 처리하고 매입세 공제를 받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일반 전표에 있는 거 다 없애고 이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을 하겠습니다. 10월 17일 이거 전부 다 없애겠습니다. F5로 없애고요. 다시 매입 매출 전표 입력으로 가서 10월 17일이죠. 그리고 매입한 거고 현금 영수증을 받았대요. 그러면은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 현금 과세 61번 선택해야 되고요. 그리고 스피커라고 쓰겠습니다. 공급가액은 이게 200만 원이고요. 부가세 200만 원. 그리고 부가세가 20만 원이죠. 그리고 E+ 선택을 하고 붕괴는 제가 혼합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원재료가 아니죠. 비품으로 처리하라고 했으니까 비품. 그리고 대변은 현금 영수증을 받았다고 했는데 여기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를 하고 라고 하니까 현금을 쓰시면 안 되고 보통 예금을 쓰셔야 됩니다. 보통 예금 이렇게 쓰면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5번 결산정리사항 문제고, 1번 외상 매입금 계정에는 중국에 소재한 거래처 상하이에 대한 외상 매입금 22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거 환산하라는 거죠. 2,000달러에다가 1,120 이거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 2,000 곱하기 1,120 하면은 이게 224만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외상 매입금이 22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4만 원을 외상 매입금을 늘려줘야겠죠. 그러면 이거 메인 매출 전표가 아니라 일반 전표 가서 12월 31일
외상 매입금이 늘어나는 거니까 대변에 외상 매입금 늘려줍니다. 4만원. 4만원. 근데 상하이 거래처 있으니까 거래처 추가해줍니다. 그리고 차변에는 외상 매입금이 늘었으니까 외화 환산 손실이죠. 비용 계정이니까 이렇게 하면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2번 7월 1일 전액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 보험료 제조 부분이 240만원, 영업 부분이 150만원인데 이게 1년분이래요. 근데 일시에 지급했는데 보험료로 회계 처리했는데 이거 선급 비용으로 일부 돌려줘야겠죠. 이게 6개월치는 선급 비용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일단 7월 1일 거 먼저 보겠습니다. 어떻게 회계 처리를 했는지. 7월 1일 하면은 보험료 각각 다른 식으로 했죠. 이게 800번대 판관비 보험료가 150만원, 제조 쪽 보험료가 240만원인데 이거 반반으로 나눠야 되니까 제조 부분은 120 그리고 판관 부분은 75만원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일단은 차변이 아니라 대변으로 보험료를 없애줍니다. 보험료 제조원가 부분이 240만 제조원가 부분이 240이 아니라 120만원으로 하고 그 다음에 또 보험료 판관비 부분 이거는 150만원을 2로 나누면 75만원이죠. 이렇게 하고 차변에 선급 비용이라고 하면은 끝이 납니다. 3번 9월 15일 가수구 의무로 처리한 255만원에 대한 원인을 조사한 결과 이 중 253만원은 인천의 외상 매출금을 회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나머지 금액은 결산일 현재까지 그 차이 원인을 알 수 없어 단기 수익,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하였다. 일단 9월 15일에 가수금으로 처리되었는지 일단 보고요. 처리가 되어 있죠? 이렇게 가수금을 없애야 되죠. 대변 계정에 있는 걸 없애야 됩니다. 그러면 차변에 써야겠죠? 차변에 가수금 쓰고 이게 255만 원인데 대변에 이거 인천의 외상 매출금을 회수했대요. 외상 매출금. 근데 인천 건데 여기가 253만 원. 그리고 나머지 차액이 자비익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2만 원이. 이렇게 하면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6번 문제 6의 1번 1분기 중 제품 매출이 가장 많은 달과 가장 적은 달의 차이는 얼마인가? 음수로 입력하지 말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총계정 원장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총계정 원장에 1분기니까 1월부터 3월까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정 과목이 매출이죠. 매출. 제품 매출 404 하면은 제품 매출이 이게 나옵니다. 다. 가장 많은 달의 차이가 가장 많은 달과 적은 달의 차이가 얼마냐고 했으니까 이게 3월 달이 가장 많고 2월 달이 가장 적잖아요. 그래서 이 1억 2,048만 원에서 5,862만 1,820원 이걸 빼면 되죠. 한번 제가 빼겠습니다. 계산기로 5862 이렇게 하면은 결과값이 61858,180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를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61858,180 이렇게 하면은 1번은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2번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 기간 중 신용카드로 매입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이거는 부가가치세 탭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들어가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1월부터 3월이죠. 그렇게 하면은 신용카드로 매입한 거니까 일단 매입세액 중에서 잘 보시면 세액계산서 수치분이 아니라 급여계 공제 매입세액인데 신용카드 매출 수령 금액 합계표에 고정 매입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고정이 고정자산을 매입한 거거든요. 이쪽 금액이 공급가액이 350만 원입니다. 그래서 350만 원을 기재해 주면 됩니다. 350. 그리고 3번 6월 중 한일상해에서 회수한 외상 매출금은 얼마인가? 이것은 여기 거래처 원장에서 보시면 됩니다. 6월 중이라고 했죠? 6월로 하고 계정 과목 외상 매출금 씁니다.
이 중에서 한일상회 찾아봅니다. 한일상회가 여기 있죠. 근데 이 대변이 1,000만 원인데 회수한 게 맞는지 한번 이게 더블 클릭하면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외상 매출금 회수라고 되어 있는데 더블 클릭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밑에 회계 처리가 나와요. 보통 예금으로 회수를 했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1,000만 원 기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102회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